PlusX is Korea's first design agency that specializes in brand experience. The agency pursues its motto, Plus Experience for your brand, receiving attention at home and abroad for its distinct design approach. We meet with PlusX co-founders and creative directors Shin Myung-sup and Byun Sa-bum in our studio. The clients of PlusX were from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erce and entertainment. In particular, the agency has received an explosive response from BTS fans with its brand design that captures the story of their global star. 그럼 진행 과정은 또 어땠고, 그리고 아이디어는 그럼 같이 이제 나누신 거잖아요. 비욘드 씬이라는 그런 이 현실, 일상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헤쳐나가고 풀어나간다라는 의미가 Recently, PlusX won projects from Chinese clients. It also seeks to expand abroad through exchanges with Europe, America, and the Middle East. 기본적으로 좋은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알리는 활동들을 되게 꾸준하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Let us find out about PlusX, an unrivaled design agency, and its accomplishments on today's Heart to Heart. 좋은 브랜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특히나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브랜드의 특별함이 기업이나 또 개인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변하는 시대에 맞춰 브랜드를 디자인하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소개를 물론 했지만 직접 두 분께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이제 플러스X라는 브랜드 경험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인 회사고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BX 쪽을 맡고 있는 신명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UI UX 쪽, 그러니까 디지털 쪽의 익스피리언스를 디자인하는 변사범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좀 생소한 이제 디자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듣게 된 BX 네. 디자인이라고 네. 하셨죠. 혹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우리 일상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뭐 핸드폰부터 뭐 인터넷 검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나 뭐 많은 서비스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브랜드라고 본다면 그런 브랜드가 고객들을 만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미디어 분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들을 그 브랜드가 만날 때 어떻게 어떤 경험을 주고 그 브랜드의 메시지를 어떻게 발신해서 보여줄 것이냐를 전략을 수립하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또 표현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디자인에도 굉장히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 이제 디자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브랜드 디자인 요청이 어떤 곳에서 그러면은 들어오나요?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것들은 어떤 이게 포괄적인 좀 분야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엔터테인먼트부터 IT 기업, 금융, 어떤 물류, 유통, 제조사 그런 다양한 산업들에서 브랜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요청이 오고요. 특히나 요즘은 모바일이나 이런 웹이라는 걸 빼고 고객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이런 온오프라인을 통합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프로젝트 의뢰를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UI, UX 네. 이쪽은 이제 더 온라인 쪽인 건가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에 조금 더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에 사실 브랜드들이 온라인에서 시작하는 브랜드들이 꽤 많잖아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쪽에서 시작해서 온라인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또 오프라인을 확장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뭐 이전부터 계속 이제 디지털 베이스,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명섭 대표님하고 그 브랜드에 묶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드는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 유럽, 중동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하셨어요. 중국과는 특히나 어떻게 이제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리고 중국과 이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비엔스라는 네. 그 전 세계의 디자이너들이 보는 그런 디자인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저희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영감을 받고 있었고 네.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잡지나 그런데 매거진이나 혹은 뭐 기업들의 요청도 있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알리바바 그룹에서 전사적인 이제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런 컨퍼런스가 있는데 플러스엑스가 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강연 요청이 와가지고 네. 저희 둘이 얼떨결에 또 가서 열심히 저희 작업들을 소개를 했죠. 네. 예, 저희가 강연을 하고 나서 이렇게 중국의 이 IT 회사들이나 그런데 이렇게 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뭐 텐센트나 네디즈나 그런 알리페이 같은 데에서 또 강연 요청이 자연스럽게 좀 오게 되었었습니다. 와. 예. 정말 바쁘게 지내시는데 그만큼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도 이제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프로젝트들을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라는 중국의 IT 기업이고요. 네. 그곳에는 이제 카올라라는 해외 직구 커머스입니다. 카올라가 이제 코알라예요. 네. 그 코알라라는 상징물이 서비스의 명칭인데 저희는 저기에 좀 더 그 서비스의 특징을 소비자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스토리를 좀 담아서 코알라를 좀 더 리뉴얼을 하고 지금 보시는 대로 원들이 이렇게 결합되고 하는 것들인데 네. 고객과 상품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라는 의미로 풀어서 저런 그 원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광고나 혹은 서비스나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좀 더 일관된 그런 카올라의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그런 브랜드 리뉴얼을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 리뉴얼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브랜드가 어떤 걸 지향하고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가야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정립을 하게 되고 외부적으로는 좀 더 여러 고객 접점에서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좀 더 일관성 있게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걸리는 시간은,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긴지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브랜드 디자인 BX 쪽에 걸리는 시간은 뭐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뭐 이름을 만들거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하거나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프로덕트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 길게는 뭐 2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디지털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사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또 뭔가 보안의 이슈나 뭐 사고의 이슈나 그런 것들이 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뭐 QA하는 기간도 되게 충분히 갖고 앞단에 이제 전략적인 설계하는 기간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되게 롱텀으로 일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물론 이제 두 분 다 이제 각각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맡으신 파트가 다른데 혹시 두 분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같은 부분인지 아니면 네. 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주체가 되는 거는 브랜드이거든요.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어떤 주체를 정말 잘 이해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 또 어떻게 소비자들과 만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느냐가 저희가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브랜드가 됐던 다른 뭐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던 다 포괄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처음에 그 사업을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산출물이 나왔을 때도 그게 고객들한테 전달되거나 어쨌든 그 매출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그거에 맞물려서 사업적으로 성공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네. 공통점도 물론 있겠지만 애정이 가는 프로젝트도 물론 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딱 한 개씩만 좀 골라달라고 저희가 네. 부탁을 드렸었는데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함께 보시죠.
방탄소년단 네. BTS의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였고요. 더 많은 글로벌 팬들을 위해서 방탄소년단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통일화하자라는 게 이제 빅히트 쪽에서 좀 니즈가 있었고요. 네. 비욘드 씬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또 뭔가 이뤄나가는 청년들이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재해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미는 그 BTS가 계속 도전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반대편에서 그 문이 열리는 모습을 응원하고 기다리는 의미를 담아서 그 BTS의 심볼에 대칭되는 문이 열린 반대쪽에서 보이는 문의 모습으로 네. 심볼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토리를 담았고요. 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제품들이나 그런 콘서트나 앨범이나 어떤 SNS에서 잘 활용되고 일관성 있게 보여줄 수 있게 전체적인 디자인 전략을 빅히트와 함께 이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직접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왠지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막 감동적인 거 있잖아요. 예, 감동이 막 느껴질 정도인데. 그럼 성공한 거네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진행 과정은 또 어땠고, 그리고 아이디어는 그럼 같이 이제 나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BTS Beyond the Scene이라는 이제 그 제목은 또 어떤 쪽에서 정하셨는지 생각을 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요. 네. 사실 브랜드라는 거는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긴 하지만 그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이끌고 나가는 거는 그 사업, 그 기업의 주체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그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가져갈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심도 있게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내부에 있는 이제 방시혁 대표님뿐만 아니라 빅히트 내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BTS의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 그런 것들을 쫙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또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네. 그런 것들을 쭉 종합하고 정리를 해보니 이 친구들은 다른 아이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뭐 왕자님, 공주님 같은 그런 멋있는 이상주의적인 게 아니라 또래의 같은 고민들을 고민하고 그걸 또 가사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팬들과 또 그렇게 소통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파악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 비욘드 씬이라는 그런 이 현실 일상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또 같이 헤쳐나가고 풀어나간다라는 의미가 그들을 내부의 인터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었고 네. 그 명칭 자체는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몇 가지 중에 빅히트 측에서 이제 선택을 하셨죠. 예. 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다음 거 또 보도록 할까요? 저 프로젝트는 L포인트라고 네. 그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멤버십 서비스예요. 롯데가 운영하고 있는 롯데 멤버십 서비스인데 그 모바일 UI UX 쪽 리뉴얼을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좀 다양하게 지금까지 멤버십 서비스랑은 조금 더 다르게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네. 그분들도 그것들을 바라고 있어서 저희가 뜻이 잘 만들어서 진행됐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거의 한 2년 동안 같이 함께 했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이게 사용자 패턴 자체가 원래 변하면 되게 많이 불편해들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있었던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떤 기점으로 인해서 딱 변화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되게 막 불편하다고 욕설이 난무하거나 네. 막 리뷰들이 엄청 안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 프로젝트도 그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당연하게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을 견뎌야 프로덕이 조금 더 단단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지표로 나왔죠. 좀 네. 긍정적인 지표들로 다 나오고 뭐 담당자도 승진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런 류의 서비스들이 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Plus X is a design agency capable of designing all kinds of things, including a concept, logo, footage, and package. The agency serves as a guide for many brands through its BX design that consults the A to Z of a brand. With designer's sensitivity in addition to digital convenience, the design satisfied both customers and client companies. At the same time, Plus X rose as a design agency in the spotlight at home and abroad within 9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10.
Plus X co-founders 신명섭 and 변사범 look back on their journey with Plus X. 두 분께서는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좋은 포지션에 계시기도 하셨고 네. 그런데 이제 창업을 결심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플러스 X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저한테도 기회를 되게 많이 주는 회사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걸 되게 잘 만들어 주는 회사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회사도 같이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잖아요. 네. 근데 회사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의 시스템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 회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조금 적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32살이었는데 지금 창업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나오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회사가 되게 잘 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저는 밖에서 하고 싶은 게 조금 더 많았었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게 왜냐면 포지션이 한정적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서 해보지 않을래라고 이제 동료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네. 그게 또 매칭이 잘 되는 분들하고 창업하게 됐죠. 이렇게 플러스 X를 시작하시고 이제 첫 프로젝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작업이었나요? CGV 쪽 프로젝트였어요. 그때 네네. 당시에 아이패드가 이제 한국에 런칭을 나왔을 했고,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이패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모바일이랑 이제 PC 웹사이트까지 이제 통합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조금 만든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회사의 규모도 작고 그래서 되게 뭐 엄청 힘들었었죠. 근데 그게 힘든 것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에 대한 기억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안에 있었으면 사실 해보지 못하는 프로젝트였었고 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조금 더 규모 있게 뭔가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구나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카드의 레드카드라고 있어요. 아, 네네. 그 레드카드의 패키지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에 대한 좀 새로움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어떤 앱을 통한 연동 그런 좀 새로운 접근으로 제안을 했었었고 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은 교체가 됐지만 한 5년 넘게 그 패키지로 계속 또 운영이 됐었고 네. 그걸 보고 업무 의뢰 온 게 10개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드 업계에서는 좀 굉장히 좀 새롭게 좀 네, 접근을 굉장히 했던 거여서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다 지금 신선한 약간 네. 체인지, 좋은 그런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다른 느낌? 그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이게 2010년도죠? 네, 플러스 맞습니다. X가 시작된 예. 게 2010년인데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서로 어떤 동료인가요? 애증의 관계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네.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을 좋아하는 건 같지만 디자인 스타일도 되게 다르고 네. 좋아하는 취향도 다른데 뭐 주변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오래 온 것 같다. 네. 그렇다고 뭐 또 의견이 충돌이 많아 다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싸우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성격이 둘이 한쪽에서 뭔가 좀 생각이 좀 더 강하게 어필하면 네. 한쪽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또 받아주기도 하고 그런 좀 주거니 받거니가 큰 사건 사고 없이 좀 서로 납득이 되다 보니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네. 그 관계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분야가 어느 정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 대표님이 저를 그만큼 신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큰 트러블 없이 지금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성격이 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약간 의사결정이나 이런 속도가 되게 빠르고 아하. 굉장히 느리세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주는 그쵸, 사람이 네. 있어서 이게 또 보폭이 맞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다름 때문에 또 계속 연결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신뢰라는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아무 문제 없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회사에서 강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강의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지 두 분 함께 하시는 거죠? 아니면 따로따로 또 이제 함께 하는 나눠서 경우도 하시나요? 있고요. 네. 따로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의는 뭐 기업에서 요청해서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특정 단체에서 이제 뭐 세미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사실 세미나를 계속 하는 거는 저희를 스스로 알리기 위해서 많이 해요. 저희가 한 것들을 계속 알려야 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숙명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전달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계속 풀 수 있게 저희도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변 대표랑 합쳐서 강연을 한 횟수를 하면은 플러스엑스 하는 동안 한 200회 가까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대학교와 기업과 뭐 단체, 네. 해외에서도 많이 또 하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많은 횟수를 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작업이 궁금해서 하신 거고, 네. 저희가 생각하는 작업들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회들이 된 거고요. 아직도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 찾아주시고 궁금해 해주시는 게 저희는 고맙죠.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플러스 X처럼 한국 디자인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뭐 조언이나 팁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의 시대는 그렇잖아요. 정보가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또 우리는 어떤 뭐 디자인 스튜디오다라는 것들을 계속 외부에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 특히나 해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채널들이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우리의 작업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을 때 그게 퍼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긍정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신 대표님한테 많이 배운 게 그 좋은 작업을 꾸준하게 알릴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알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되게 많은 공수가 들어가고 네. 많은 활동이 들어가는 건데, 잘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이게 잘 만든 건지 잘 못 만든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는 활동들을 되게 꾸준하게 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많이 배웠거든요. 예전에는 저는 잘 만들면 됐지 왜 그 알리는 과정을 또 에너지를 들이느냐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엑스가 그런 아카이빙이 계속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저희가 계속 그런 분들 때문에 더 작업에 열중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의 이제 계획, 그리고 혹시 도전하고 싶으신 분야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올해 조금 이제 회사의 규모도 그렇고 사업의 영역도 조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브랜드랑 이제 UI UX 쪽 프로덕트 디자인,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인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원래 광고 프로모션 영역은 저희가 좀 비어 있는 영역이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브랜드를 만들고 나서 그 고객 끝단의 광고 커뮤니케이션까지 진행을 하면 정말 완벽한 회사의 롤이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들을 실행하는 딱 단계가 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력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 스터디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렇게 광고 커뮤니케이션, 광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들로 지금 굉장히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도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주로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들, 기업들과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 파트너사 같은 이제 관계사들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제 자체적인 저희가 브랜드를 발굴을 하고 관계사의 브랜드들을 아예 처음부터 뭐 브랜드를 만드는 단계부터 좀 더 회사가 더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아예 자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엑스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세계 정말 유명한 디자인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멋진 시간 그리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